지금 하나 둘 셋. 장신이 되고픈 다시 뉴스. 오랜만에 정상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2주째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가 오랜만에 좀 정상으로 나오니까 머리 좀 자르셨네. 그럼요. 약간 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앵커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앵커요? 먼저 KBO 소식입니다. KBO가 레전드 야구인들로 구성된 재능기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KBO 리그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야구인들로 구성됐으며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키보를 강습하고 야구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네요. 여기 왜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쪽은 약간 1구회 쪽 같은데. 1구회 쪽인가 보다. 네. 한국은퇴선수협회하고 1구회랑 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도 좀 막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은퇴를 하고 되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따지면 동문회에 가입하는 것처럼 은퇴선수협회 그리고 1구회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뭐 기준이 있습니까? 나눠지는? 원래는 이제 1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가입 조건이 달라요. 그래요?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는 프로야구 1군 등록이 하루라도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진짜 프로야구 선수들만. 네네. 근데 1구회는 그렇지 않아요. 막 섞여 있다면서요. 뭐 기자들도 있고 원로분들도 네. 계시고 막 그렇다면서요. 1구회가 이제 처음 생길 때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가입을 받았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은퇴선수협회가 이제 저희가 출범이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는 이제 프로야구 출신들만 출신들만. 네, 가입. 거기는 내가 봤을 때 그 1구회 쪽만 네, 컨택을 한 것 같은데 다 대부분 1구회 소속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얼추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은퇴한 선수들의 한 목소리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통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양쪽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무총장 하기 전에도 그 통합을 하려고 참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네.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주 3만 구라쟁이 돌파를 기념해서 라방을 한 야구라인데요. 동시청자분들이 1,300분이 넘어가며 또 한 번의 야구라의 구라쟁이 분들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감사 이벤트로 준비한 루테인 밀크시스 당첨자분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야구라 티셔츠를 가지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름용 반팔 티셔츠 굿즈를 계획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입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비보드 비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여름용? 네. 그리고 제가 모르잖아. 네가 알잖아. 아시죠? 그래. 제가. 근데 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추진한다고 해야지. 추진해보겠습니다.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굿즈 추진해볼게요. 장승하가 출연한 KBS 스포츠, KBSN 스포츠 아닙니다.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 경기의 재구성이 지난주 업로드됐는데요. 장승하가 자신이 뛰던 1995년 봉황대기 결승전 충암고대 설린상고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추억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설린과 충암고등학교 1995년도입니다. 네. 자, 지금 타석을 오래 고르는데 저는 먼저 때가 제가 77kg, 78kg 나갈 때. 깔끔하게 뭘 깔끔해 땅을 다 파는구나. 네? 겉멋이던 고교 시절 모습과 고교 시절 9개월만 야구를 하고 해태에 지명된 자기 자랑까지 아주 재밌는 콘텐츠였다는 자기 소식입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남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지금 하루 이틀 안 됐죠? 이틀 안 됐는데 네. 28,000뷰가 됐더라고요. 야, 근데 빠르더라고요. 재밌더라고.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편집도 되게 잘했고 이제 그때 이제 앳된 모습하고 근데 재밌던 건 그때 등번호는 1번인데 바지는 31번. 31번 달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1번, 등번호 1번을 좋아하는데 바지는 31번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네. 유니폼을 아. 그 학교에서 예.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예. 그 한 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입던 유니폼을 이제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런 거는 규정이 어긋나는 건 아닌데. 헬멧도 귀가 없는 헬멧 쓰고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왜 거기요. 귀여운 헬멧 썼는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계셨어요. 서경호님, 그리고 웹님, 그리고 김치로드님, 봄날의 꿈님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쪽에 가서 네? 경기의 재구성 우리 구라쟁이 댓글에 분들이 경기 재구성 가가지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주간 야구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주라.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지난주의 이슈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주 이슈 김민석 데뷔 첫 홈런 신인왕 레이스 달리다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 진짜 신인왕 레이스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 어떤 선수가 받을지 맞아요.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민석 선수가 롯데에서 잘하고 있고. 아, 지금 최근에 좋아요. 야, 그리고 김서현 선수도 피칭 내용이 잘해요. 기가 막히고 있고. 네, 세이브 올렸고요. 그리고 윤영철 선수는 야, 이건 네. 뭐 한 베테랑 정도. 2승 올렸고 야. 야중계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도 사실 2년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30이닝을 못 채워서 올해도 이제 신인왕 자격이 됩니다. 야, 그 문동주까지 신인왕 문동주 신인왕이고. 뛰어드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이용준 선수도 있고요. 이용준. NC의 이용준 선수가 올해 3년 차인데 네. 이용준 선수도 앞선 그 2년간 23과 3분의 1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인왕 후보가 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SSG의 송영진 잘 던지더라. 그리고 이로운 선수도 지금 중간에 어, 잘해주고 있고. 이로운도 좋고. 그리고 LG의 이제 박명근 선수. 박명근 야, 네. 세이브 올리고 홀드 올리고 라운드학교. 그리고 또 이제 유영찬 선수라고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제 필승적으로 쓰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 올해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 네, 건국대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도 지금 4홀드에 3.98이니까 신인왕 후보 자격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다코스가 누구냐면 기아의 최지민이에요 지금. 최지민이. 네, 기아의 최지민이가 제가 중계했는데 공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6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거든요. 네. 네, 올해도 지금 1승 1세이브 1홀드에 19과 3분의 2이닝 1.37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야. 네, 금요일까지의 기록이에요. 대충 지금 이 뭐 키움의 김동호 선수까지 하면 최지민 있죠, 유영찬 있죠, 김동원, 박명근, 이로우, 송영진, 이용준, 김민석, 윤영철, 김서현, 문동주예요. 야. 11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인왕 레이스에서 지금 야. 네, 달리고 있는 거예요. 11명이. 네, 11명이. 그 중에서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 시점 지금 한 KBO 리그 한 3분의 1도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언선 선수가 그래도 좀 약간 좀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독보적으로 나가는 선수 사실 없다고 봐요. 그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은 좀 혹시 선두권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박명근 선수가 좀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줬고. 박명근. 네, 근데 문동주 선수가 좀 좋았다가 최근에 랜더스 경기에서 좀 많이 맞는 바람에 좀 무너졌고. 예. 괜찮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네. 김민석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리드오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만약 우승을 하고 김민석 선수가 계속 이대로 꾸준히 이 활약을 한다면 신인왕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팀 성적도 중요하죠. 뭔가 MVP는 팀 성적이 중요한데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개인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 성적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MVP하고 신인왕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MVP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적도 좋아하지만 좋아야 하지만 이게 팀 성적도 같이 끌어올렸다는 이런 공헌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MVP 투표에 녹아나거든요. 근데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MVP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개인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김민석 선수가 데뷔 첫 홈런 때려냈고 최근에 이제 롯데가 지금 1위, 2위, 3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리드오프로서 계속 지금 5월 들어서 타율도 3할 이상 때려내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할 6푼대인데 5월 달 들어서 확실히 4월 달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김민석 선수가 프로의 눈을 진짜 조금씩 떠가면서 완전히 이제 적응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타자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첫 해에 뭔가 이제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수들보다 야수들이 잘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이게 받습니다. 작년에 김도영 선수도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받았습니다만 네. 막상 리그에 들어갔더니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시즌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김민석은 지금 출발이 좋네. 타격 능력이 김도영보다는 김도영보다 낫다라는 사실 인식은 없었는데 네. 지금 작년 김도영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 있는 거죠. 김도영 선수는 제2의 이종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프로에 데뷔를 했고 지금 김민석 선수는 휘문고 출신이다 보니까 제2의 이정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승하 보기에는 이제 김민석 선수가 제2의 이정우라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있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나갔는데 그 경기 안타 때리고 그 다음날 뭐 연타석 홈런 때리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전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선민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 김민석 선수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정우 선수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런 그런 느낌을 지금 롯데 팬들은 받고 있는 거죠.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외야를 맡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는 원래 유격수였잖아요. 김민석 선수도 유격수. 근데 이제 외야로 가게 됐고.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비슷하네. 네, 약간 데칼코마니라. 데칼코마. 평행이론? 뭐 이런 거. 평행이론이라고 하면 되겠다. 뭐야, 오늘. 한 명 쓰면 오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민석 선수의 활약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올 시즌은 정말 신이 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KBO도 흥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가 잘하면서 KBO 흥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신진급 세력들이 잘해주면서 이것 또한 흥행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끝나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말씀. 사실 해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년째인데 네. 이렇게 신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많은 선수가. 맞아. 네. 대부분 막 독보적으로 가든가 그랬잖아요. 한 두세 명 정도 네, 그 이렇게 정도. 관심 받고 이랬는데 야. 지금은 뭐 신인왕 레이스에도 거의 10명 이상이 지금 오. 이 참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엄청난 흥행 요소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강백호 선수 진짜. 이것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치겠다 네. 진짜. 아니 이게 결국은 점수로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또. 또 에이스 고영표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한 점 차로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허용을 하고 이게 지금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그 이후에 대량 실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백호 선수의 질타가 그 수비 하나의 질타가 엄청나게 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강백호 선수가 공을 잡고 이제 빠르게 던졌어야 되는데 2루 베이스로. 2루 베이스로 던지든지 커트맨에다 던지든지 그냥 빠르게 던졌으면 빠르게 끝나는 던졌으면 거지. 되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알이랑 똥볼이라고 하잖아요. 똥볼도 그러니까 똥볼이 요거. 그러니까 똥볼을 만약에 잡은 다음에 빠르게 똥볼을 던졌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여기 줄까 여기 줄까 하다가 나중에 이 아리랑 볼을 이피스볼로 던져. 이피스볼. 이피스볼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이제 홈에 들어오면서 다다다다다 들어오는데 동점이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질타가 이어진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강백호 선수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일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소환이 될 수밖에 없죠. 껌 씹은 거 그리고 이번에 WBC 때 2루 베이스 떨어진 거 이번에도 근데- 이거까지 다 계속 소환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껌 씹은 거는 사실 뭐 선수가 이렇게 그럴 수 이게 진짜로 있어? 그 상황이 약간 넉넉다 보면 네. 껌을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WBC에서 그 베이스에 떨어진 그 부분은 뭔가 이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왜냐면 선수들한테 이제 세레모니 하면서 뭔가 이제 기세 올리려고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앞에 두 상황은 그래 그냥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 상황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되는 이건 거예요. 이건 완전 네. 팀을 해치는 이건 팀 플레이가 아니고 이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제 강백호 선수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사실 나오지 않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격 성적까지 안 좋다 보니까 네. 강백호가 이제는 너무 이제 평범한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좋았잖아요, 부상 때문에. 네. 그런데 강백호가 그 앞에 4년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진짜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로. 네네. 이제 강백호의 타격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었는데 뭔가 이제는 부상 이후에 작년에 성적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성적도 안 좋았는데 연봉 협상 때문에 대량 삭감이 됐지만 선수들하고 같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이틀 있다 떠났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났는데 성적을 못 냈는데 연봉 협상으로 약간 하루 이틀 본진과 같이 못 떠났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잡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안 났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시즌 출발이 좀 좋았죠.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네. WBC도 나쁘지 않았고. 또 외야로 나갔고 네. 포지션 좀 바꾸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백호에 대한 기대가 올해는 이제 좀 작년에 어떤 그 부상으로 제 몫을 못했던 이 부분이 올해는 좋겠구나라고 이제 대부분 많은 야구 팬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네. 타격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강백호의 이제 매력이 없고 계속 마이너스 되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KT 위즈가 최하위에 또 달리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팬들의 질타가 더욱더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백호 선수가 이거는 뭐 그냥 부정할 수 없는 본인의 잘못이고 이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성을 이제 하는 건 좋아요. 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니까, 네. 잘못된 플레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플레이가 만약에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면 이게 계속 앞에 반성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물거품이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처음에 그 껌 씹는 사건도 그렇고 WBC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집중력 결여거든요, 이거는. 네, 네, 네. 뭔가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플레이가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전 그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뭐 고개를 숙여서 사지를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플레이가 진짜 다시 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아, 참. 천재 야구 선수라고 불리는 강백호 선수인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안타깝습니다.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다. 맞게.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이걸로 넘어가시죠. 자, 지난주 있었던 마지막 이슈입니다. 핫한 이슈였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롯데 선두권 이야기, SSG와 3연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죠. 갑자기 어제 경기, 토요일 경기에 네.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자, 그래서 지난주 이슈는 오심 그리고 심판과 선수의 언쟁. 이 이슈였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 앞선 상황도 좀 있었고, 좀 9회 또 정지현 선수의 상황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요. 연장까지가 무승부였고요. 9회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가 안타를 쳤고 그 다음 타석 이재원이었는데 정지현 선수는 이제 대타로 교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외기 번트를 한다든가 작전을 한다든가의 이야기겠죠? 네. 왜냐면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번트를 많이 대보지 않았으니까 네네. 정주현 선수는 또 번트를 많이 대봤고 이제 작전 수행 능력이 그래도 이재원 선수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주현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봤거든요, 저도. 근데 네. 저는 이거를 왜 근데 수비 타격 방해라고 봤는지 이해를 못했던 게 네. 정주현 선수가 배트를 던졌잖아요. 네. 그럼 손에서 떠난 거잖아요. 떠난 거지. 제가 만약에 정주현 선수가 배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최지훈 선수에 맞았다. 이렇게 포수 그 밑에 맞았다 보면. 밑에 맞았던가 최지훈 선수에 맞았다. 그러면 타격 방해가 맞아요. 네. 네, 배트를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떨어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치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2루 쪽에 송구를 하기 위해서 피치아웃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 피치아웃 한 다음에 포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옵니다. 던질라고. 던지려고 나오는 거죠. 던지려고 피치아웃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정주현 선수가 이제 배트를 냈는데 몸에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공을 빼게 되면 당연히 피치아웃은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포고 가서 이 송구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피치아웃을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러니까 가장 요점은 뭐냐면 제가 보는 요점은 정주현 선수가 배트를 손에 쥐고 있었냐 네. 아니면 던졌느냐 이거를 봤을 때는 던졌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비 방해라고 이거를 왜 못 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4심 합의하면서 네. 비디오 판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대기심이 안에서 네. 보긴 봤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4명의 심판이 이걸 합의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받고 이제 뒤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주셨겠죠. 공격 방해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네. 공격 방해로 이제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거는 바로 오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비 방해라고 본 거는 정주현 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배트가 손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심판들이 이거 못 본 걸까요? 왜 이렇게 아니 배트를 던졌는데 뭘 못 봐요. 근데 왜 그럼 심판들이 이렇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네. 어쨌든 경기 끝나고 이건 인정을 했고 네. 번복을 했는데 문제는 연장 승부에서 이제 박혜민 선수가 초구를 스트라이크 콜을 받고 네. 그 일루수 최은선 선수가 바로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헬멧을 던지면서 더가웃 들어갔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야, 이게 생각보다 심판이랑 이렇게 강하게 싸운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뭐 박혜민 선수가 뭐 제가 쳐다봤어요 뭐 얘기했고 네. 뭐 나도 고생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가 내가 고생 안 한다고 했냐고 내가 먼저 쳐다봤냐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언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이영재 주심이 전준우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 그 몸쪽 완전 볼인데 그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전준우 선수가 들어갔는데 막 더가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언쟁 붙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준우 선수가 원래 그렇게 막 심판하고 막 붙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박혜민 선수도 네.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럼 이게 쳐다본 건데 그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필도 못. 타자가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볼이 분명히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건 타자의 권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심판하고 언쟁이 붙는다? 붙을 수 있죠. 예. 근데 당연히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뭐 퇴장이나 이런 조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스트라이크 초구 볼 판정을 받고 이제 기분이 언짢은 거죠. 네. 언짢았는데 잘만 타고 또 잡히다 보니까 헬멧을 던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앞쪽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권영주 주심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왜 쳐다보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나도 고생하고 뭐 이러는데 감정 싸움이 있었네. 예. 경기도 연장까지 갔고. 지금 한 30경기, 40경기 정도 했는데 심판들 얘기가 벌써 한 3-4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니까 예. 이게 서로 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자 정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힘든 거는 말 그대로 똑같이 다 힘드니까 네. 서로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감정 싸움이 좀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세요. 심판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심부터 줄입시다. 바로 할게요.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인데요. 빨리 좀 AI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네. 과학기술이 빨리 발달돼야 되겠네요. 네, AI 도입해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AI가 판독을 하게 되면 선수들도 이제 무조건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서로 감정 싸움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KBO 쪽에서 이게 지금 박희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중요하다니까. 박희민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별로. 아니 여기 아까- 형이 야 어제 나온 심판과 언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같이 뭐. 여기 언쟁을 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앞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난 이거는 뒤에 그냥 건지 알고. 뒤에 거랑 더 얘기하는 줄 알고 뒤에 얘기 많이 했지. 앞에 거는 진짜 뭐 대충 지나가고 뒤에 거는 진짜 뭐 난 그런 줄 박희민하고 그 저기 주심하고 싸운 거는 그냥 그러냐는 거야. 아, 그래요? 난 그게 형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난 그 언쟁 때문에 예. 형이 언쟁이 죽은 줄 알고. 아니지 판정 오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형이 난 나는 뭐 앞에 거는 왜 쓱지나가고 뒤에 거는 이렇게 집중하나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엄청 어제 그 이슈였었지. 예. 최재훈 그거. 힘든 건 아는데 좀 룰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규칙도 좀 숙지도 하고 정확하게 좀 공정한 판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끝낼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는 더 좀 즐거운 이야기들로 좀 야구라 죽으라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라는 안 된다. 죽으라!